성남시에서 2013년, 2014년, 2015년 그 당시에 무슨 과에 뭐 어떤 직이셨는지. 자치행정과장을 하다가 네네. 그 시기 2013년도에 승진을 했어요. 승진을 해가지고 네. 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이라고 국장을 하다가 2017년 초에 예. 구청장으로 네. 2013년, 2014년, 2015년 네. 때 성남시의 이제 중요한 핵심 간부 회의라고 해야 될까요? 다 참여를 하신 거죠? 예, 그럼요. 그 간부 회의는 이제 국장급 이상, 간부 회의는 국장급 이상이 참여하고 네. 또 확대 간부 회의라고 있어요. 네. 과장, 사무관 이상 예. 다 참석을 이제 하죠. 국장 이상은 19명? 다 같이 이제 참여하는 회의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통 그 정도? 있어요. 예.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어떤 간부 회의에서 성남시 각 과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혹은 뭐 중앙정부와는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모인 자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 논의하고 그런 자리인가요? 그렇죠. 예. 네, 주로 네. 이제 전체 모임 확대 간부 회의 석상에서는 네. 이제 각 이제 뭐 보고는 나누고 이제 그 시장님이 이제 모두 말씀하시고 네네네.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뭐 한번 이제 한두 분 예. 얘기하고 나머지는 예. 나가시고 이제 부시장 주관으로 이제 그렇군요. 주로 하고 네. 일반 간부들은 그 자주 뭐 단체로 모이는 것보다도 네.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네. 부르기도 하고 이제 모여서 뭐 대화도 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회식도 네. 하기도 하고 뭐 네. 그렇게 네. 하죠. 2013년, 2015년 그 사이에 그 성남시 백현동 네. 그 식품연구원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와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알만한 위치에 계셨던 건 맞습니까? 그렇죠. 예. 예. 수시로 뭐 말씀하셨으니까. 네. 정확하게 그 용도 변경 문제를 담당하는 과는 어디였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가 주거환경과든가 주거환경과에서. 주거환경과 네. 도시기획과하고 뭐 여러 가지 네. 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네. 그 선생님께서는 그 여러 그 부서 중에 그거를 좀 국토교통부와 직접 소통하는 과는 직접은 아니죠. 예. 아니지만 예. 네 그런데 그 국 과장들이 간부 회의에 예. 와서 하시는 얘기들을 다 예.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예. 다 들으시는 위치. 그렇기도 하고 예. 또 이렇게 결제 과정에서도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네. 시장이 또 예, 자랑 삼아서도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공공기관이 성남에서 5개인가 지방으로 다 이제 내려가고 네. 있어요. 그 네. 정부 호치민에서 뭐 도로공사, 뭐 주택공사, 뭐 뭐다뭐 LH 해가지고 다 있었는데 그중에 식품연구원도 있었고 그래서 다 내려가게 되니까 그 내려가 있는 부지에 그냥 뭐 아파트나 짓고 뭐 일반 뭐 이렇게 그냥 뭐 투기꾼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예. 성남시에 유리하게 내가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국 과장들은 이제 중간중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토교통부나 식품연구원 쪽에서 빨리 뭐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팔든 뭘 하든 해서 좀 부지가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좀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압력 비슷하게 느낀다. 뭐 이런 취지로 계속 보고들이 올라왔던 거는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예. 뭐 도로공사나 뭐 인데 뭐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도 이 시장이 원했으니까 시장한테 얘기 못 하고 이게 중앙부처에 얘기했겠죠. 땅이 팔리는 내려가지 땅도 안 팔리는데 어떻게 내려가냐. 네. 하니까 정부에서도 그 성남시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성남시에다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2013년, 2015년 그 사이에 어떤 식품연구원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부지 매각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어떤 와의 마찰 이런 거는 몇 번이나 거론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세요? 거의 매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네. 뭐 이렇게 해도 나는 시티는 안 된다. 아빠 내가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그 처음 이 얘기 나왔을 때 나왔을 때도 뭐 퇴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지나가면 그때 다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전 모두 다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정언하는 사람은 왜 그래 정언했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국 과장들이 이제 뭐랄까 좀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래도 빨리 매각을 해달라는 취지로 계속 좀 연락이 온다라고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도 좀 하고 그랬나요? 했죠. 많이 했죠. 실제 사람이 보통 한 6, 7명 보고할 때 뭐 우리 업무 아니라도 하면서 우리한테 물어봐요. 이게 이렇게 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뭐 한다. 네네.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걱정된다고 얘기하고 또 나와가지고는 시장님이 뭐 정무직이니까 나가면 그만이지만은 우리는 골치 아픈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요. 국과장 회의는 다 회의록이 남잖아요. 네. 논의가 있었던 기록이 성남시청 내부에 다 있겠네요.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검찰이 성남시청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예, 예. 그 회의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제 법정에 제출한 기록들만 보면 딱히 그런 증거는 제출된 게 없어서 확대 간부회의 네. 같은 거 하면은 네네. 시장님이 모두 말씀 이렇게 하는데 네. 분명히 그때 들은 기억이 얘기 있으세요? 있거든요. 해당 그 정치기획과에서 그 정리를 하거든요. 그냥 뭐 지휘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모두 말씀 네. 해가지고 속기록을 하지는 않아요. 요약해서 예. 해당 부서에서 요약해서 적고 이렇게 그렇군요. 결과 보고 이렇게. 속기록이 아니더라도 그런 흔적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과장들이 뭐 회의 자리에서 성남시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안심시키고 결제 과정에서 좀 뭐 그런 얘기를 더분 들은 것 같아요. 과장이 중앙부처에 압박이 있습니다. 네. 그 뭐 시장 권한 사항이 법적으로 네. 문제가 없는데 네. 마냥 거부하기도 어렵다. 정부 시책인데 알 수 있느냐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 시장이 협조 전면 뭐 고의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성남시에 네. 이득이 되도록 해야지. 그렇죠. 좋은 땅이 많거든요. 투기꾼이랑 뭐 아파트를 확 짓고 분양하고 떠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난개발식으로 안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좋은 기업 네. 있자든지 그렇군요. 뭐 이런 방향으로 뭐 하는 게 맞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식을 찾으셨던 이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거의 말쯤 돼가지고는 한 번 물러서는 것 같더라고요. 2015년 15, 1월 그 즈음부터 내 생각은 그랬어요. 예. 아, 시장님도 마냥 버티기 뭐하고 하니까 또 공무원들도 보호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이게 물러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안 되고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서 R&D 부지, 기업 연구단지를 기부 체납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용도 변경을 승인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절충안 그런 건가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죠. 네. 중앙부처의 압력이 있다라고 아까 이제 얘기하셨는데 청와대를 얘기하는 건지 총리실을 얘기하는 건지 안행부를 얘기하는 건지 국토부를 얘기하는 건지 전방위적으로 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국토부에서 이제 시작하니까 안행부가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어떻게 하겠다보다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 전방위.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네. 하는 거. 감사하겠다, 징계하겠다, 뭐 이런 처음에 이런 얘기보다도 계속 물어보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벌써 그 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압박이 그렇군요. 느끼죠. 그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저희가 이제 보도한 내용과 선생님께서 성남시에서 목격하셨던 것들과 어떻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직접 그런 문서는 보지 못했지만은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다들 간부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일반 직원들도 그 당시에 팀장 하는 분들도 그 얼마 전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네. 아유 자기도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간부들이 당연히 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한국식품연구원이 이 부지 매각을 빨리 못 해가지고 당시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고 경위서도 제출하고 했던 거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그 소문만 들었어요.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계속 뭐 네. 압박을 한다 네. 이런 얘기 듣고 말씀은 이제 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그냥 이게 그 성남시 내에서 누구도 그 간부들이라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계속 들으셨던 그럼요. 거죠. 네. 단순한 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와서 정언하기는 공무원들이 아마 네. 공무원들 출신대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저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치적이 아무 전혀 없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아니 그건 다 그때 다 그랬던 건데 네. 그 사람도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또 내가 뭐 얘기했지만은 같이 이제 뭐 간부들 회식하고 뭐 하거나 이 숫자리서는 자연스럽게 네. 얘기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예. 그때도 아 이거 참 또 시장인데 시장 말을 안 들으면은 바로 뭐 말로 현장 징계고 바로 징계고 중앙부처 말 안 들으면 그거
나중에 불이익. 나 불이익하고 지금 계속 그러는데 이거 참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냐. 그래서 아니 그런 시장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책임지시겠지, 시장부터 예. 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공무원들이 또 그런 이야기들을, 예.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그건 어린도 하거든. 네. 해가지고 사실 그래야죠. 네. 복을 하게거든. 구두로 복을 해도 메모에다가 언제 보고했다든지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한다고 왜 그러면 나중에라도 보고한 것도 없고 책임 소재가. 책임 소재가 이제 따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꽤 많이 했었어요. 그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네. 아마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국토부의 협박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다소 좀 압박을 넘어서는 조금은 좀 강한 단어로 좀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마냥 그냥 안 해줄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R&D 부지나 이런 것들 조건으로 이제 절충안을 찾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협박이라고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느꼈다면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너무 과한 표현으로 느끼시는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니 협박이나 압박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행정을 따지면은 그냥 조금 이렇게 말을 편하기 위해서 그때도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니 직무유기로 협박. 협박한다. 협박해도 내가 그렇게 굴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2015년 1월에 국무총리실이 작성한 공무원 복무지침 관리 문건에 이제 바로 국가 시책 이런 것들 제대로 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문책 이런 복무지침이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매년 내려올 거라면 매년 내려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 1월 그때도 내려오고 그게 이제 안행부 경기도 통해서 이제 성남시까지 다 내려오죠. 다 내려오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년 내려오는 복무지침이긴 하나 그런데 이제 이게 마침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의 어떤 시책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조금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때 2015년 1월에 공무원들이 그 복무지침을 받아봤다면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 그거는 매년 내려온 내용을 이제 각 산하기관에 다 하고 저기는 그걸 또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지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나 규정에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외에 안 해주면은 당연히 징계는 문칙에 따른다는 거는 다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죠. 그 문건을 가지고 아마도 이제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표현을 쓰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근데 이제 검찰은 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글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해당 부서에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그런 내용도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은 시장님한테 시장님 이거 이러이러한 문건데 이런 그게 있는데 이거 막 이행 안 하면은 우리 여기에 따라서 문책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도 보고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직접 다만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이제 용도 변경 그것과 관련한 직접 업무는 아니셨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보셨을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은 하죠. 이 총리실의 이 어떤 복무 지침, 직무유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그냥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협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냐, 검찰은 이제 그렇게 식으로 조금.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 총리실의 그 지침이 있어. 그거는 그분들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청문회를 와가지고 여기 그거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조항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문책도 다 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일상적인 걸로 절대 볼 수 없다. 그 조항이 있어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 마침 틀리니까 그 조항을 얘기 안 하지만은 중앙 내려오면 그거는 엄연히
그 압박이 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는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용도 변경 관련한 이제 직책을 맡고 있는 국장인지 과장인지가 이제 자기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으니까 성남시장이 국토부로부터 엄청 깨지고 돌아왔다. 맞습니다, 이 시장님.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근데 막상 이번에 재판에 나와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법정 기록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금 대표는 검찰의 좀 눈치를 봐서 좀 솔직한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좀 하셨거든요. 전에 왔다 간 공무원 뭐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나는 왜 다르게 얘기하냐.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참 정말 그분들이 다르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은 또 그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고 해서 법정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은 예. 분명히 그 사람들도 제가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같이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나한테. 예. 이렇게 주먹무침에 압박도 받고 이래서 참 곤란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시장이 책임진다 그러는데 뭐 또 시장이 뭐 시장은 원래 그런 힘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네. 지급 공무원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참 이게 중간에 곤란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내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네. 좀 그렇잖아요. 네. 공무원들은 뭐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네. 재직 기간 중에 이제 일어난 일을 네.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법정 이제 그 증언하신 내용을 좀 보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름까지도 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좀 얘기를 나눈 이 무슨 과장, 전 무슨 과장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이 땡땡 그 과장님과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지 제가 그런 얘기하고 네.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네. 그 분당에 있는 그 경남에 있는 한우 병장 앞에 있는 한우 명강가 거기서 거기 어디서 간부들 식사하다가. 회식을 하는데 술 때 막 먹고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뭐 이제 건배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돌아가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제 그 폭탄 네. 주고받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요새 고생 많죠 그러니까 골치 아프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 좀 뭐 딴 데 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딴 데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전근을 다른 부서로 좀 예.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그런 듯한 얘기를 듣고 아유 너무 고생한다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이제 그런 그게 대략 몇 년도 몇 월 달쯤인지 기억나십니까? 대충. 국장되고 회의 같은가 하여튼 예. 그럼 2013년, 2014년 14 그 점인가요? 네. 그랬나? 예. 전근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털어놓으신 거죠. 네, 개인적으로 그런 뭐 얘기를 다른- 공개적으로 하실 수는 없었을 거고. 다른 부서로 좀 아이고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건 그냥 지나간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난 아이고 이런데 이런 부서 있으면 좀 골치 아프게 많다고 그래서 어디 할 수도 없고 뭐 아니 그분도 압박이 없었다 그래요. 이 국장도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얘기 네.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른 하나 과장님은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 정 과장님은 또 네. 그분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 과장도 압박받았다고 얘기하신 분 아니에요? 정 과장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그분은 또 어떤 얘기 조금 이제 사적으로 많이 털어놓으셨었어요? 자주는 안 했는데 하여튼 그분도 그런 상황을 얘기를 했죠. 좀 재선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이제 시장이 못하게 한다. 그런 원론적인 뭐 그런 얘기를 했다니. 그렇군요. 뭐 국토부 시책을 왜 이렇게 안 따르려고 하냐라고 불만을 좀 제기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분이?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 못 들어봤지만 그 당시에는 네. 하여튼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압박을 해도 나는 안 돼.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그때도 한 번은 또 직원들이 이렇게 뭐 회식 자리가 모인 자리에서도 각 건설사 이런 데서 팩스 보내라고. 성남에서는
저기 아파트 짓는 거 용도명이 안 해주니까 이 땅 잘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뭐 해당 분 누구 보고 지시하더라고. 그거 보내세요. 그러니까 보내세요. 왜? 보낸 그 사람들이 이거 준비한다고 괜히 고생하고 하니까 대인 건설사니 뭐 무슨 뭐 유통민이 하여튼 그런 데다가 우리는 뭐 아련지나 뭐 이런 유명 뭐 기업체 연구자 이런 데 아니면 안 해준다. 아파트 건설업체에다가 패스 보내세요.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분명히 들었거든요. 패스 보내라고 보내서 그 사람들 괜히 그 분이 살려고 그냥 고생하지 않게 하라고. 나는 절대 안 해주니까 그래 보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러셨군요. 선생님도 직접 팩스를 보내신 경험이 있어요? 저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지시를 그 부서에다 지시를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건 분명히 그때 뭐 여러 사람들 거의 다 같이 들었으니까. 그게 시점이 언제쯤? 그 초창기 같아요. 2012년, 2013년 고쯤. 막 지방 막 이전하고 왜 종합호텔 왜 빨리 이전 안 하냐 이제 하고 할 때. 법원 판결문을 이번에 저희가 입수해서 보니까 이재명 지사 그 공직선거법 법원 판결문을 저희가 보았는데 이제 판사는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2015년 1월 그때 어쨌든 성남시 내부적으로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는 이제 뭐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성남시 자체 판단인 것이지. 뭔가 뭐 압박을 받았거나 뭐 협박을 받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절충안을 찾은 거 그런 걸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써 있거든요. 그거는 그 시점만 보면 보는 게 아니죠. 그 전부터 계속 그런 게 있었으니까 계속 이렇게 오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오니까 이제 좀 절충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기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공무원 입장도 좀 고려해 주는구나. 그 정도만 생각했죠. 그게 이제 뭐 쭉 이어온 거지 뭐 그때 2015년 1월달 그것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지.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그 판사가 한성진 판사인가? 그분이 이제 판결문에는 그렇게는 써놨어요. 어쨌든 2015년 1월에 성남시에서 자체 결정한 거다. 이게 결정이 당연히 성남시 업무 소관인데 성남시에서 결정해가지고 누가 근데 그거를 좀 전후 경과랑 다 같이 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렇죠. 당시 계셨던 그거는 성남시 업무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당연히 성남시에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뭐 그쪽에 좀 관계자나 아니면 뭐 국토부가 됐든 누가 됐든 혹시 선생님 좀 찾아오셨거나 뭔가 만나셨거나 그러신 적 없으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국토부나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제 선생님 같은 분을 찾아와서 뭐 압박을 했거나 뭐 그런 거는 경험은 없으신 거고 다만 성남시의 이제 동료 국 과장들이 하소연했던 것들 그리고 회의 자리에서 보고받으면서 판단하셨던 것들을 오늘 저희에게 이제 증언을 해주시는 거죠. 네. 증언하기 그때 증언하게 된 동기도 이제 그날 이제 물어보는데 그거는 언론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이거 아닌데 몇 분이 아니고 몇 사람이 전면 아닌데 그 중앙부터 협박이 있었고 그때 표수까지 보내라 그러고 막 강경에 나오고 이랬는데 왜 그러냐고 이제 그 전화를 하니까 그러면 다음에 기회 되면은 한번 되게 정언이 있으면 정언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나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좀 나와달라 그래서 있는 것도 좀 병난 거지. 그 전에 뭐 누구 만나거나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하자고 그런 건 좀. 이재명 직접 연락을 하신? 아니야 연락 안 했어요. 내가 이래만 연락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일하는 그 직원인데 그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 그 공무원들 간부들 다 들었는데 뭐 이거 하면 뭐 아무나 불러가 정언해도 다 알 텐데 뭐 무슨 문제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거기서 다른 분은 정언해달래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연락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언해 한 거. 그러니까 뭐 부탁을 받긴 하셨지만 자발적으로 이건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니까 그냥
네, 이렇게 진술서를 바로 쓰신 거군요. 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해줄 수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것도 가져가 몇 분이 아니고 몇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아마 내만 한 것 같아요. 부탁은 좀 여기저기 한 것 같은데. 네, 한 것 같은데 아주 그렇군요. 예, 뭐 자기 방어권 행사를 왜 당연히 하는 겁니다. 네. 혹시 검찰 쪽에서는 우리 선생님에게 뭐 출석 요청을 하거나 뭐 조사에 응해달라거나 그런 전화 연락은 없었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건 없고 네. 지금 FC 때문에 뭐 두 번 갔다 오고 성남 FC 사건. 그것도 후원, 또 예. 정인도 갔다 오고 그러셨군요. 지금은 네. 대표님 재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밑에 다른 네. 근데 이제 동료 이제 국 과장님께서는 검찰에 불려가서 좀 이런저런 진술들을 좀 하셨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딴 데 전해 들었지 직접 듣지 못했어요. 네. 저희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검찰이 이제 뭔가 유죄 심증주의를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좀 증인들을 취사 선택해서 좀 이제 검찰 조서에 남기고 그러셨던 것이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아주 정확히 파악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성남시 국 과장들이 이제 당시 백현동 그 문제와 관련해서 특혜 의혹으로 또 입건되신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게 이제 사법 처리가 지금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뭔가 좀 솔직한 이야기를 법정에 나와서 하실 수 없는 어떤 정황들이 있는 게 아닌가 저희는 좀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 건 조금 어떤 판단이 드십니까? 그게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그 공문 불자회라고 있어요. 불교 그 불자회 이제 그 성지순례 간다 그러는데 이제 뭐 저기 영주 부석사하고 경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오면서 이제 그게 뭐그 기도직 이제 있는 그분들하고 쭉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이 계속 검찰 조사를 받는데 완전히 멘붕이 빠졌대. 그런데 이게 검찰 유리한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막 밥도 혼자 먹고 뭐 그냥 뭐 댕기고 하도 막 하다가 하니까 막 아주 뭐 사람이 완전히 뭐 아주 뭐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냥 이제 불리한 쪽으로 얘기하니까 불리한 쪽으로 얘기하니까 이재명 쪽에 불리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얼굴이 폈대요. 뭐 부르지도 않고 일단 안 부르니까 안 부르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냥 아주 진짜 그 성남시 공무원 그 보기에 예. 불안하더래. 혹시라도 뭐 다른 이상한 뭐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이제 인허가 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직을 수행하다 보면 뭐 원칙적으로 당연히 늘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검찰이 뭐 이렇게 뭐 트집 잡거나 그렇게 하면 또 약간은 조금 이제 법적 그 경계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추궁당할 수 있는 소지들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검찰이 이제 좀 입건 압박을 하거나 네. 공무원들에게 이제 만약에 입건이 돼서 형사처벌 받으면 인허가 문제 관련해서 공무원의 뭐 인생도 끝나지만 노후 영문도 다 박탈되는 거죠. 현재 있을 때 있던 일 가지고 이제 뭐 사법편이나 그런 거 받으면은 공무원 임금이 박탈되는 거. 공무원의 가장 큰 그거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그 공무원 불자 모임에서 이제 듣기로는 이제 선생님의 그 지인의 뭐 후배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이제 성남시 공무원인데 검찰에 이제 몇 번 불려가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고 굉장히 불안해했다가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 쪽에 좀 불리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제 검찰이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했다는 취지로 그런 얘기를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나보고 아유 그래도 뭐 그래도
딱 가서 사실 그대로 말씀 잘 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냐? 내가 그랬더니만, 아니, 뭐 자기 들었다든가 뭐 봤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유, 그래,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뭐, 맞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가만 보면 이제 검찰의 수사 방식이 항상 일관된 게 있는데 별건 수사를 통해서 본 수사와 상관없는 별건 수사를 통해서 증인의 약점을 캐고 중요한 참고인의 약점을 캐가지고 그거를 이제 무기로 검찰 수사 방향에 원하는 증언들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 한 10여 년간의 검찰 특수수사 방식들을 좀 보면 그런 원래 그런 거 못하게 했잖아, 법으로. 절대 안 되죠. 네,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플리바게닝 협상이나 뭐 그런 거 다 하면 직권남용으로 걸립니다. 검찰청법에도 위반이. 그런데 암암리에 그러고 있는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개인 사생활에 이거 다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별게 다 있을 텐데. 네. 뭐 어쨌든 그 불자 모임에서 이제 들으신 그 한 가지만 가지고는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검찰의 수사 방식이 뭔가 좀 그런 식의 방식이 또 이번에도 동원된 게 아닌가 저희는 좀 추정은 좀 하거든요. 선생님 저희의 이제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얘기를 못하지만 하여튼 뭐 언론이나 이런 데 쭉 보면은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적인 자리에서 뭐 최근에 뭐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과 관련해서 뭐 그 현직 공무원도 그렇고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고 뭐 또 이 좀 더 나누신 좀 얘기들이 좀 있으신가 해서 전직 공무원 2명하고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뭐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하다는 얘기를 하죠. 도대체 왜 이러냐고. 그 전직 공무원은 역시 성남시에서 국과장 정도 하신. 다 국장과장 다. 그분들도 이제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진 않으셨지만 이 내용을 대충 아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다른 이제 그럼 이제 국과장들은 이제 나와서 법정에서 협박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가셨다라는 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들 좀 얘기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거 다들 그런 얘기죠. 도대체 왜 그렇게 얘기했지? 그 뭐 다른 거 무슨 뭐 약점 잡힌 게 있나? 이것도 이제 판사의 시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토부에서 2014년 12월이 맞을 겁니다. 그 공문이 이제 성남시에서 그 용도 부지 변경 문제는 용도 변경 그거는 이제 귀시에서 적의 판단하셔야 할 문제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한번 공문을 보내요. 그런데 그 앞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성남시가 물어봤죠. 이제 이거 그 도시발전 그 특별법, 그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국토부에 요청이 있으면 해드려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그거는 의무까지는 아니고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하셔야 할 문제. 최종 처분하는 데가 그 성남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질문을 하면 어딘지 공무원들은 다 알죠. 어디에서 이 업무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서는 안 되는 게 분명해. 그러면은 우리 부 의견은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거기 해당 그 기관에 따라서 뭐 어떻게 판단하라. 그래야 그 사람도 빠져나갈 수 있거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한성진 판사는 바로 그 국토부 공문, 그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라는 그 공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2015년 1월에 내부적으로 자체 회의를 통해서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했으니까 그건 자체 판단한 거다. 이렇게 판결문을 썼거든요. 글쎄, 그거는 행정 그 현장을 잘 이해를 못하신 거 아닌가? 뭐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 앞에 뭐 있었으면 또 더 하시는데, 이거는 뭐 해야 되는데, 뭐 최종 판단은 뭐 이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으면 되는데 그거 없이 뭐 어차피 거기서 국토부 봤을 때는 뭐
네. 뭐 성남시에서 이제 할 거니까. 그래도 그 전후 사정을 보면은 그렇죠. 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2014년 12월에 그런 국토부 공문이 있었고, 그런데 2015년 1월 26일쯤에 국토부가 성남시에 다시 한번 공문을 또 보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부지 변경을 하라고 협조 요청 공문을 또 보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자들이 볼 때 모순적인 것 같거든요. 2014년 12월에 분명히 귀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라고 해놓고 2015년 1월 말에 공문을 또 보내요. 협조 요청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압박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는 그러니까 압박으로 느끼는 게 당연한 당연히 거네요. 느끼죠. 그렇다고 공문에 대해서 뭐 이거 뭐 안 해주면 뭐 무책한다 이렇게 뭐 안 쓰잖아요. 네, 공문은 네. 절대 그렇게 나중에도 이제 그러니까 문서로 남기 때문에 네. 안 하죠. 네. 그렇군요. 우리 현장에서 볼 때는 국토부에서 계속 빨리 좀 예. 해달라는 얘기구나 네. 이제 그걸 느끼죠. 네. 지자체장을 해보신 거잖아요. 구청장까지 하셨으니까요. 뭐 지자체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예. 구청장 어떻습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뭐 협조 요청이라는 문구를 이렇게 담은 공문을 그걸 하라는 얘기죠. 내려보내는 것 완전히 무시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 무시고 다 네. 그거는 그거 해달라는 얘기죠. 네. 근데 하지만 그건 지방자치 권한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네, 그렇게 뭐 협조 요청 뭐 다 들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어떻습니까? 예,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한번. 그게 중앙부처에서 협조 요청 이렇게 하면 해달라는 얘기죠.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해달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했을 경우 그래도 예, 우리의 도시 계획에 안 맞아서 끝까지 못 한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무슨 보복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아, 오히려 다 하죠.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감사원이나 총리실에서 뭐 꼭 그걸 딱 찍어서 하는 것보다도 뭐 다른 법무장관이나 뭐 이런 거 나와서 최종 목표는 그거지. 그런 건 이제 뭐 직무 유기 뭐 왜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네, 네. 뭐 확인되고 네. 그렇죠. 뭐 그다음 뭐 안행부도 뭐 그런 데서도 나오고. 아, 그러지.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이게 겉으로는 협조 요청이라고 써 있는 공문이긴 하지만 지자체장으로서 느끼는 압박감은 예, 그 이상의 아니 당연한 거죠. 협조 해달라는 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네. 해줘라는 그렇게 네. 판단하는 네.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이제 끝까지 그걸 거부하기보다도 어쨌든 R&D 부지를 기부 체납받는 조건으로 준 주거 지역으로 네, 그렇게 용도 변경을 절충안을 찾았는데 어때 보이십니까? 그 결정이 이제 지자체장으로서 뭐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 제가 판단하기는 뭐 좀 평가를, 예. 평가하기 좀 그런데요. 예.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과거의 선거를 좀 도왔던 아파트 개발업자들을 이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하고 뭐 옹벽까지 세워가면서 아파트 짓게 해주고 그랬다라는 또 의혹으로 또 재판을 또 받고 있는 분이 또 있거든요. 이재명 사실 이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이게 특혜다 아파트 개발업자들에게. 이재명 대표는 뭐 내가 아는 그런 분이 아닌데 네. 아주 그런 거 아주 뭐 아무 친구라도 옛날에 그 판교 할 때도 그 민간업자가 하기로 한 거 민간업자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그 뭐 이재명 시장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뭐 친구 아버지라든가 뭐 친구라든가 뭐 누가 와서 막 그렇게 해달라 그러고 그냥 사정하고 협박도 하고 그랬는데도 안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우리 저기 그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막 뭐 걸려있죠 지금 대장동 개발할 때. 대장동도 그 원래 그 민간업자가 하기로 했던 거 같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와서 학교 시장 되는 바람에 그 바꿔준 거 아니에요. 바뀐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의 증언은 이제 이재명 시장을 겪어봤기 때문에 뭐 주관적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역으로 이재명 시장을 지켜봤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는 왜 이렇게 부정부패 개발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도 많이 받고 재판도 많이 받고 이 부정부패 토건 비리의 뭐 상징처럼 지금 이렇게 이미지화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을 겪어보신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직접 뭐 이렇게 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성남시에 있을 때도 아주 유명했어요. 보통 가면 이제 뭐 토지 뭐 개발하든지 뭐 기획부동산이든지 아니면 뭐 개발업자들이 뭐 수도나 뭐 그거 하람 연결시켜 주면은 그 하수 뭐 그것도 하람 연결시켜 주고 아니면 도로 하나만 그거 해줘도 땅값이 엄청 올라가고 개발할 수 있는데 하나 해준 게 없지 내가 알기로는. 그래 유명해요. 아주 뭐 성남시에서는 그걸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야말로 건축업자, 건설업자들 엄청 싫어했지. 성남시는 일절 뭐 난개발 그런 것도 아니고 관에서 도와줘서 그 사람이 이득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없다. 선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걸 안 했죠. 그런데 나중에 대장동 할 때도 하고 나서 저한테도 자랑 많이 했어요. 5천억 벌었는데 이거를 성남 시민한테 뭐 90만 나누기 5천억 해가지고 정말 나눠줄 거 막 이래가지고 나눠준다 그랬어요 처음에. 복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요즘만 기본소득처럼 1인당 얼마씩 나눠줄 거 해가지고 그 정치기가 검토까지 했었어요. 근데 다들 반대했죠. 이거는 너무 선진성이 너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자랑 엄청 했어요. 돈 벌었다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반대로 돼가지고 어떻게 뭐 아주 토건비리의 상징처럼. 비리 상징처럼 됐더라고. 그래서 야, 그거 참 희한하다. 나 그냥 그랬죠. 알겠습니다.